안녕하세요. 부동산 스케치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스케치는요. 사실 평택에 분양하는 게 많다 보니까 어디가 좋아요 하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전체적으로 좀 브리핑을 좀 해드려보고 어디가 좋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브레인시티 현재 분양하는 데고요. 이쪽 라인이 바로 이제 가재지구가 분양하는 데인데요. 먼저 가재지구를 살펴보면은 제일 풍경채는 이 블록은 이미 완판이 끝난 상태이고요. 여기가 쌍용도 밸리, 여기 더 플래티넘은 이미 34평은 다 마감이 끝났고 40평대가 일부 지금 잔여 물량이 좀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조만간 이쪽에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를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조만간 또 소식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가 이쪽에 크게 브레인시티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모알게는 이미 끝났고 지금 현재 미분양 선착순이 중흥 S클래스와 이번에 청약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요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는 아마 정당 계약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을 여기도 대기자가 기다리고 계시고요. 현재 중흥 S클래스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어디가 좋아요 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단순하게 어디가 좋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분양을 받으시려면 사실 한두 푼 드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저희 진짜 저렴한 가격 하나 하려고 해도 쿠팡이라든가 여러 사이트에 가서 비교 분석을 하고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급하게 결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라면 단기인지 장기인지 투자 금액은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실입주는 실거주하고는 가재지구와 여기 브레인시티하고는 조금 분석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실입주냐 투자는 사실 요즘 투자는 단기 투자는 조금 힘들어요. 절대 단기 투자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 시장하고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자금력이 준비되신 분들만 단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고 빠진다 6개월 뒤에 전매도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재지구도 나쁘지 않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브레인시티를 좀 더 점수를 좀 높이 주고 싶습니다. 거기서 가재지구는 다음 시간에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려 보고요. 브레인시티를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정답은 다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저는 이제 중흥 S클래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 가격 차이가 사실은 이게 제일 갈수록 좀 더 비싸진 거는 아실 거예요. 중흥 S클래스와 브랜드 센텀하고는 분양 금액하고 확장비 다 포함하면 900에서 2천만 원 정도 차등이 좀 생기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중흥 S클래스도 나쁘지 않고요. 자, 오늘은 이 중흥 S클래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브레인시티에 10개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큰 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덕은 삼성이라는 거를 꼈기 때문에 삼성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인부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원룸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에 조금은 타격을 받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이 그런 거거든요. 브레인시티에 대한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거는 삼성도 물론 있지만 가장 많이 이 가격에 결정되는 게 아무래도 카이스트라든가 아주대병원이 들어온다는 거. 이 브레인시티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대학교가 2개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기가 전체가 산업단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직주 근접으로 해서 일자리까지. 그래서 요 브레인시티 내에는 학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요 일대가 이제는 스트레이트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중심 상업시설이 요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학군이며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가 직주 근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3년 뒤에는 어떨까요? 고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뒤에는 똑같이 하나씩 채워지면서 도시가 완성이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레인시티는 지금으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3년 뒤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브레인시티 중에 중흥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카이스트를 품은 아파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중흥인데요. 이 사이즈가요. 14만 평이거든요. 카이스트가 25년도의 예정이라면 저는 한 26년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브레인시티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등기치고 전매인데 얘는 등기 전에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투자뿐만 아니라 실입주로 하려고 했는데 혹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입주를 못 하시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가볍게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중흥이 그거에 대한 장점이 좀 많아요. 그 부분도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을 앞두고 계약을 좀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랜드 센텀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은데요. 어차피 여기도 이제 청약 결과가 조금은 잔여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화를 주시면 중흥이 나요, 그랜드 센텀이 나요, 분명히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거는 자녀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아이들이 지금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입지 조건에 따라서 조금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서 할 건데요. 지금은 사실은 그랜드 센텀 선착순 동호수를 대기분들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얘 못지않게 중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24평 같은 경우에는 중흥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24평이 브레인시티만 유일하게 또 있잖아요. 가지지구는 작은 평형대가 없는데 여기는 좀 작은 평형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대 수요도 충분히 저는 받쳐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흥이나 대관 그랜드 센텀 각각 단지별로 장점이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 상담하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공급 규모를 살펴보면은요, 아파트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에서 35층 16개로 지어지고 총 1980세대입니다. 그리고 입주는 27년 2월 예정인데, 요 안에 전매 기간이, 요 안에 등기 치고 전매 안 하고요.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59AB와 84ABC 타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59A와 84A는 판상형 구조고요. 나머지는 타워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는 1980세대입니다. 분양 가격을 좀 살펴볼게요.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나 보시면 계약금 1,000만 원이면 된다면서요 하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아니에요. 계약금 10%는 내셔야 됩니다. 계약 조건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동호수 지정하시고 1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계약금은 그 다음에 이 2차 계약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다 합쳐진 금액이 계약금이라는 것, 자금 계획 잘 세우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중도금 60% 같은 경우는요.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 시점에 내시면 되고 자금력이 있으시면 이렇게 회차별로 중도금을 내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59A에서부터 전체 분양 금액을 살펴보면은요. 기준층 금액이 59AB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층부터 가격을 좀 나눠놨죠. 10층 이하의 가격과 기준층 가격을 좀 틀리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확장 비용을 포함하면 확장 비용은 59A가 지금 630만 원부터 해서 이렇게 가격을 제가 좀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59는 607만 원, 84A는 770만 원, 84B는 954만 원, 84C가 1,002만 원으로 제일 비싸네요. 자, 공급 가격을 보면은요. 여기서 확장 비용하고 분양 가격만 순수하게 제가 계산해 놓은 거고요. 여기에 추가된 금액은 옵션 비용, 뭐 에어컨이라든가 인덕션, 중문 이런 거는 추후에 따로 이 금액에 더하시면 분양 가격은 또 올라가실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59AB는 11층 기준층 가격으로 했을 때 확장 비용과 분양 가격을 더했을 때 3억 9,430만 원, 59B는 3억 8,307만 원 정도 되고요. 84ABC는 6층 이상부터 기준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착순이니까 아무래도 6층 하는 것보다는 좀 높이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아예 그냥 금액을 좀 따지신다면 아예 조경을 보려면 아래층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84A가 5억 3,470만 원, 84B가 5억 2,854만 원, 84C가 5억 2,90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센텀하고 분양 가격을 따지면 9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차등은 나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와 전매 기간이 요거는 등기 전에 전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은요, 여기가 중흥 S클래스가 들어서는 입지인데, 오늘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여기 전체가 펜스를 치고 이렇게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길이 하루가 갈수록 변화가 돼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 삼성하고 신설도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 나중에 삼성하고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어차피 지제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는 지제역 센트럴시티나 일부 힐스테이트 아니면 여기에 지제역 자이 외에는 다들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가재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브랜시티도 어차피 마찬가지고 고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의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면 역세권 빼고 나머지가 주거의 기본적인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본 환경에 갖춰준다면 저는 그것도 시립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이 동부고속화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예정인데 올해 말이라고 해요. 그럼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아마 여기를 탈 수 있다면 저희 입주 시점에는 교통이 좀 더 여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서울로 올라가는데 차량 진입하는데 원활할 거고요. 그러면 교통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방향표시고요. 요 위에가 카이스트가 들어가는 데고 요쪽 라인 자체가 이렇게 요 라인이 바로 학원가가 이쪽으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부출입구,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인데요. 남아있는 동호수를 선정을 하실 때 사실은 층이나 동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안에서도 로얄동, 로얄층이 있고 나중에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틀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보는 시점이랑 나중에 내부 들어가서 보는 시점이랑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동호수 고를 때도 어떤 거를 해야 나중에 전세, 월세 아니면 매매 본인이 살더라도 사실은 조금은 더 나은 동호수가 어딘지를 좀 아시고 싶으면 전화 주시면 좀 상담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이미 계약하신 분들은 사실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전화 주시면 상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미 하신 거는 아마 좋은 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부수적으로는 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시면 좀 상담을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각 타입별로 내부 구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